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두 예쁘죠? 네. 혹시 이 구두의 주인분이 여기 계시다고 들었는데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아, 다들 착하네요. 신데렐라 언니처럼 뻥치지도 않고, 네, 정말 착합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신데렐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면 대도님께서 혹시 지금 왕자님이라고 자신이. 나 정도면 왕정님이지. 키도 크고, 얼굴 눈, 코, 입 다 있고. 다 됐지, 이 정도면은. 자, 어쨌든, 디제이니즈. 이 구두의 주인분이 누굴 것 같습니까? Very creative and wonderful. Very creative and wonderful? 맞습니다. 대한민국 슈즈 디자이너계의 신화! 밥 없이는 살아도 구두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요. 자, 한국 슈즈 디자인의 초석을 말하다. 슈즈 디자이너 이보연 씨를 모시겠습니다. 이보연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야. 네, 뭔가 나오시는데 포스가 쫙 나오시는 거예요. 악마를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어요? 네. 와, 그 메릴 스트립이 쫙 걸어 나오는. 이 구두의 주인 맞으시죠? 네. 네. 이게 바로 이 짝인가요? 네. 이 발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235. 우리 아내한테는 못 주겠네. 자, 일단 여기에 초대된 분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초대 멘토의 과거를 제가 좀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이제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쭉 들어보시고 맞는지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슈즈 디자이너 이보현. 그녀는 누구인가? 어릴 적 초집중 그녀의 관심 대상은 대학생 언니의 예쁜 옷과 신발, 그리고 샥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옷도 만들고 디자인 스케치도 공부하는 명문 Y대 의생활학과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오, 대단하시네요. 이후 남성복 브랜드에서 9년을 근무하며 빠른 승진을 했건만 회사 생활의 염증을 느껴 패션계를 떠나고자 작정합니다. 그러나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할 줄 아는 게 패션과 연결된 것들 뿐. 스페인 지인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은 스페인 슈즈 에이전트를 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어디 세상이 그리 만만하겠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도 IMF식의 큰 타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슈즈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접고자 여행 삼아 스페인을 찾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 오히려 본격적인 슈즈 디자이너로서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의지를 불사르며 한국에 돌아오게 됐고, 구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배우기 위해 공장으로 출퇴근하며 슈즈 디자인 및 생산, 판매 루트를 공부하고 개척하게 됩니다. 현재 전국에 60개의 매장을 보유, 프랑스, 일본, 홍콩, 두바이 등 세계 20개국 이상, 그리고 100개가 넘는 편집샵에 그녀의 브랜드가 유통되고 있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슈즈계의 신화를 이룩하신 분입니다. 박수 주십시오. 제가 좀 기사를 봤더니 100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집에 구두 몇 개나 가지고 계세요? 여자분들? 3개. 3개? 몇 개 갖고 계세요? 하나? 진짜? 하나? 1000켤레의 구두를 갖고 계세요. 지금은 사무실에 신발 도서관에 있고요. 신발 도서관. 네. 신발 도서관이 있어요, 사무실에. 그러니까 신발 박물관 같은 거군요. 앞으로 이제 박물관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박물관을 만들고 싶어서 일단 거기다가 일단 좀 이렇게 어떻게 전시 정도를 해놓으셨군요. 그러면 1000켤레의 구두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구두를 좋아해서 그만큼 많이 사셨다는 건가요? 디자인하기 위해서 참고한 것도 있고, 제 네. 개인적으로 좀 신고 싶어서 네. 좀 모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신발 사업도 하셨었으니까 그 관련된 네, 것들도 있었을 테고. 버리지 않고 가지고 네. 있다 보니까 그 정도의 신발이. 와, 대단하네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슈즈 디자이너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 스페인 에이전트를 하다가 그 IMF를 하게 되면서 스페인 몇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스페인이라는 나라를 앞으로 다시는 못 갈 것 같은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IMF 때 여행을 갔어요.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제가 한 달이나 있으셨어요? 네. 갔다 와서 뭐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신발 에이전트도 했었고 의상 디자이너도 했으니까 신발 디자인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 스페인 여행 마지막 주에 좀 하고 결심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 신발 공장을 소개를 받고, 그러니까 난가자동에 있는 네. 공장이었거든요. 옷 쪽은 되게 뭐 원단이나 어떻게 만드는 프로세스를 다 알지만 네. 신발은 러프하게밖에 몰랐어요. 그쵸, 완전 그래서 다르죠. 매일 공장에 아침부터 출근해서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주고 해달라. 그러면은 부자재를 또 사러 성송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만든 신발을 가지고 또 이제 누군가 보여줘서 오달 받아야 되는 시점이어가지고. 오더를 받아야 되는군요. 네. 네.
하루에 한 100km 정도로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 뭘 보셨길래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거래하던 공장들이 한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 시즌마다 했었는데 네. 그쪽에서 디자이너를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한국에는 이런 디자인이 좀 맞지 않냐 해서 디자인을 또 의뢰하기도 하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만들어주고 디자인한 신발을 제가 받아서 오다를 받았던 거였고 네. 제가 디자인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 더 잘 맞는 신발을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만심? 아, 자만심. 네, 자만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신발을 이미 시작했던 선배님들은 하지 말라고. 네. 왜냐하면 이 신발이 옷보다 만드는 공정이 한 3배 정도 많아요. 부자재도 많이 들어가고 네. 몸을 지탱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힘든지는 그때 몰랐어요. 옷을 만들었을 네. 때는 뭔가 이렇게 원단 가지고 네. 바늘하고 실하고 가위만 있어도 만들 수 있는데 신발은 그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입체 패턴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다 가죽과 국과 뭔가 공정들이 이렇게 바늘하고 실만 가지고 만들 수 없는 거라서 마지막에 디자인해서 딱 나왔을 때 그 느끼는 그 희열? 감동? 희열? 네, 감동이 한 100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럼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그럼 실전으로 터득한 거네요, 구두는. 일단 스페인 신발 공장에서 어떻게 만드는 공정을 이제 러프하게 배웠고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신발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는 공장에 가서 네. 직접 커피 타드리고 커피 믹스죠. 네, 커피 커피 믹스 믹스. 타드리고 네. 아니면 다방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방에 전화해가지고 커피 주문해가지고 드리면서 옆에서 이제 패턴 내는 거 보고 가죽을 봉제하는 것도 보고 나중에 골을 싸서 신발이 만들어지는 과정까지 다 옆에서 보고 그러니까 거의 밤 10시, 어깨너머로 11시까지. 계속 보면서 네. 배웠던 거네요. 네, 그렇죠. 굉장히 파란만장한 스토리네요.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 네. 힘든지도 몰랐고 재밌었어요? 시간 가는지도 몰랐고 재밌었는데 네. 새로운 걸 주면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너무 싫었어요. 그건 안 돼? 네, 안 되는 거야 막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맞아요. 싫어서 근데 안 된다고 포기 안 하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 곧바로 부자재 가게 가서 다시 사와갖고 해서 했는데 네. 저를 신발을 모르는 사람을 취급을 했기 때문에 취급하시니까. 네. 그리고 사실도 몰랐었고 네. 알면 아 이거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때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주세요. 무조건 해주세요 해서 나온 신발들도 많았고 좀 무식한 용기? 근데 몰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얽매여 있지 않고 좀 다양하게 더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짧게는 한 3개월 정도 코스가 이태리의 아르스라고 아르스. 네, 신발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전문 학교가 있었는데 네. 거기를 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할까 그러는데 약간 용기보다는 시간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아르스라는 학교 전문 학교를 안 갔던 거에 대해서는 좀 후회는 없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누구보다도 좀 잘 신발 만드는 공정을 네. 잘 이해하고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슈즈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유학이라든지 좀 이런 게 필요할까요?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네. 전공이 뭐 패션 디자인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신발 전문 학원을 네.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공이 어떻든 간에 자기가 만약에 신발 디자이너를 하고 싶다면 전문 과정이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코스를 밟고 지원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면 신발 학교가 있어요? 신발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신발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가르쳐주는 학교도 학과들이 있는 있고, 거, 학원도 학원도 있고. 있고. 예. 직접 또 직원들을 뽑을 때도 있죠. 디자이너는 면접을 많이 보죠. 많이 보죠. 예. 네. 그럴 때는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어떤 거를 주안점을 두십니까? 이렇게 솔직하게. 센스? 네, 솔직하게. 옷을 입고 온 센스와 아, 옷을 입고 온 센스. 아, 그게 그다음에 되게 중요하군요. 옷과 신발의 어떤 매치 네. 뭐 이런 걸 좀 많이 보죠. 아, 디자이너 회사니까 네네. 자신을 이제 패셔너블하지 못하게 했는데 어떻게 디자인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쵸. 네. 아, 그거 되게 중요하군요. 저는 좀 오늘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 선생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네. 니즈 근데 머리가 오늘 좀 되게 패셔너블하네요. 그죠? 그쵸. 정말 무슨 머리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거친 파도를 표현했다. 아, 거친 파도 표현했다. 아, 머리에 파란 색깔 염색된 이 머리가 이게 파도가 딱 됐네요.
좋아요. 방청객분들이 직접 궁금한 질문들을 대화방에 올려주는 시간. 우리들의 잡생각. 자, DJ 니즈도 우리 이보연 디자이너님께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나요? 면접 보실 때 꼭 하시는 질문이 있으신가요? 꼭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꼭 물어보는 두 가지. 특기하고 취미생활. 왜 물어보시나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은 좀 잘 놀아야 돼요. 예, 잘 놀고 많이 돌아다니고, 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네. 어떤 거가 유행하는지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집에만 이렇게 딱 너무 있는다고 있으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팁입니다. 의외로 그 종목에 따라서 취미생활과 특기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활동적이고 편하면서 고급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구두 디자인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뭔가 구두를 하나 장만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딱 이거라면 딱 기본 이거라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장에도 있고, 네. 뭐 캐주얼에도 있고, 어디 좋은 데 갈 때도 있고, 네. 뭐 친구들이랑 뭐 놀러 나갈 때도 신을 수 있는 신발은 그냥 기본적인 펌프스인 것 같아요. 펌프스. 네. 약간 이 굽이 약간 굵은 걸 펌프스라고 하나요? 그 위 두껍든 이렇게 스틸레토든 상관이 없고 이 형태를 지금 이거는 포인트 힐이고요. 네. 라운드도 있고 네. 이 형태를 그냥 펌프스, 하일 펌프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약간 라운드보단 네. 이런 식을 좋아하나 봐요. 섹시하죠. 네, 네. 약간 라운드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이번 신상이 굽이 각져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넓어지던데 어디에서 영감을 받으신 건가요? 드레스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런 허리가 들어간 네. 그거였는데 좀 뭔가 한번 꺾이고 들어가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 만든 모형에서 위를 잘라냈어요. 아, 잘라냈어요. 그게 이거군요. 네. 디자인 스케치를 어떻게 하는지. 일단 디자인을 네. 시작하기 전에 어떤 가죽을 쓸 건지, 네. 어떤 소재를 할 건지, 어떤 형태를 할 건지 약간 그룹적인 테마를 좀 잡고 가야 돼요. 네. 지금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스케치한 디자인이에요. 아, 아까 전에 그 신발이군요. 네. 이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가봉을 한 20번 봤어요. 아, 20분 봐요. 네, 왜냐하면 여러 명이 신고 편한지 안 편한지 기장이 제대로 나오는지부터 시작해서 굽은 몇 센치로 할 거며 이런 장식이 그럼 디자인이 여기 따로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보기에는 되게 심플하고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네. 이 신발 나오기까지 한 3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그렇죠. 신발이에요. 이런 예. 굴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을 편하게 할지 나쁘게 할지 네. 안 편하게 할지도 결정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가봉을 해가지고 네. 다시 만드는 그리고 맨 거군요. 처음에는 이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가죽 있잖아요. 페이턴트라고 아. 칠피라고 부르죠. 네. 그런 가죽으로도 테스트를 해봤고 뭐 양가죽으로도 테스트 해봤는데 아 이거는 그냥 이태리 송아지 가죽으로 해야겠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컬러감도 이쁘게 은은하게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고 이제 디자인이 끝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쁜 신발이 나왔군요. 다음 것도 한번 좀 볼까요? 네. 그다음에 신발은 네. 이 신발 야, 이거 운동화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가벼워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꽃 무더기. 플라워밤이라고 저희는 네. 부르고 있고요. 마치 화환이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운동화를 조금 더 좋은데 신고 갈 수 있는 운동화를 만들면 안 될까. 네. 그래서 이제 몰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개발을 하다가 네. 조금 더 편하고 굽도 높고 여성스럽고 좀 원피스 드레스 같은 거에도 신어도 괜찮은 운동화를 좀 디자인하고 싶었는데 네. 딱 적중하게 만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쵸. 이건 어떻게 영감을 갖고 만드신 거예요? 어디를 지나가다가 가방에 막 꽃들이 달려있는 걸 보고 네. 아 저거를 신발에 좀 접목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꽃을 좀 다른 모양들을 되게 많이 접목을 한 거예요. 네. 생각보다 그 소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플라워에서. 그러니까 신발이라는 게 패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이렇게 신발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나요? 하일이 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몸을 지탱하는 거라서 그래도 이 정도면 좀 편하다라는 피팅 과정이나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죽이 사고가 안 나는 거. 가죽이 사고가 난다는 건 어떤 건가요? 골 싸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무엇보다도 가죽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만든 샘플을 가지고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디자인 스케치도 그렇고 저도 네. 좀
막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도 구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보연 디자이너님 작업실로 가서 1일 초보 디자이너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직접 보고 오실까요? 보시죠. 자, 어떻습니까? 저 대도서관이 오늘 이 창조적인 욕망의 용수숨치는 바로 이곳에서 슈즈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아, 어디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찾았습니다. 네. 오늘 저를 구두 디자이너의 세계로 이끌어줄 박 선배님이십니다. 정말 시대는 바야흐로 아방가르드 이것이 통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번 FW 시즌을 제가 겨냥해가지고 윈터 스랩바 털실이 복슬복슬한 걸로 귀여움까지 추구한 그런 거 제가 지금 빨리 그려볼까요? 그림은 좀 이따 그리시고요. 네. 일단은 모니터 보셔야 되니까 선글라스 벗으시고. 네, 선글라스. 네. 네. 아차차, 디자인 집중 모드로 체인지. 와, 이게 뭔가요? 새로 슈즈 디자이너가 되면 바로 디자인에 돌입한다? No. 구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라는데요. 보여주시고 저는 그럼 뭐부터 배울까요? 슈즈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같이 경험해 보시죠. 직접 볼 수 있나요? 네, 그럼 와, 사장님. 여기 뭔가요, 여기는? 여기는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네. 가죽과 원 부자재들 그 밖의 것들을 보관하는 장소예요. 여기 밀리터리 가죽이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가죽에다가 프린트를 찍은 거. 이런 거는 저희가 지금 에나멜이라고 부르는 겉에 이렇게 유광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호일을 얹은 바닥은 소가죽이고요. 네. 이 위에다가 이제 호일 후가공을 한 가죽. 이 밖에도 스웨이드나 뱀피 같은 무늬도 색깔도 다양한 가죽들이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와, 그러면 디자이너가 직접 와서 나의 신발에 가장 알맞는 가죽이라든지 이런 걸 네. 그러는 거군요. 자기 디자인에 어떤 가죽이 어울릴지를 네. 디자이너가 먼저 고민을 해서 선정한 컬러와 유사한 네. 가죽이나 원단으로 이제 샘플을 작업을 시작을 하면 됩니다. 뭔가 되게 멋집니다. 그래서 쫙 고민하면서 네. 이게 어떤 가죽이 어울릴까? 네, 여기서 진짜 많은 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거는 원하는 대로 하나를 달 수도 있고 네. 여러 개를 달 수도 있고. 네. 그럼 이렇게 여러 개를 달면 마치 뭐 그렇게 예쁘진 않네요. 농담입니다. 여러 개 달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네. 잘 달아야겠죠, 디자이너님들끼리. 네. 구두에다가 또 얹어볼 수도 있고 운동화에다가 얹어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다음으로 중요한 이것. 선택된 가죽은 샘플링 작업 전 안녕하세요.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와, 아니 지금 이게 뭘 하는 겁니까? 가죽 굴곡 실험기라고 해서 가죽 굴곡 실험기요? 예, 걸어다녔을 때 가죽 꺾이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게 이 꺾이는 부분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나 마찬가지군요. 굴곡 테스트에 합격이 돼야만 저희가 신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걸 버팁니까? 못 버티는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못 버틴 가죽도 있어요. 못 버틴 가죽도 있고. 못 버틴 가죽은 저희가 네. 사용을 안 합니다. 고난의 행군을 한 이 가죽만 이 아름다운 신발로 변화될 수 있는 거군요. 와, 뭐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떻게 예. 빠져들 것 같아요.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거 빠져듭니다. 네. 굴곡 테스트를 통과한 가죽은 이곳에서 전문가의 손에 의해 샘플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게 있네요. 예. 야, 직접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게 그 에나멜 아닙니까? 예. 맞죠. 예. 네. 이건 뭡니까, 이거? 요거는 가피라고 합니다. 예. 가피는 그럼 누가 만드신 건가요? 가피는 저희 개발실 직원이 네.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가피는 신발의 발등과 옆부분, 뒤꿈치를 쭉 둘러쌀 수 있도록 재단하여 만든 것인데요. 디자이너가 만든 패턴에 맞춰 가죽을 정확하게 자르는 숙련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위질이 멋있어요. 예. 네. 무사가 칼 다루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네, 거침없이 그냥 막 찔러버리시는데요. 가죽이 보면은 엉덩이 쪽이 좋은데 아니, 엉덩이 가죽이 좋다고요? 사람 배도 마찬가지지만 좀 늘어나는 부분이 있죠. 배 쪽보다는 엉덩이 쪽 가죽이 단단하고 또 그 탄력도 있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약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들으면 쑥스러운. 네, 쑥스럽네요. 재단한 가죽 조각을 정확하게 겹쳐서 드르르 재봉하면 가피 완성. 이야, 저 날카로운 눈빛 보십시오. 과양인 집중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이거 완성된 가피는 라스트라고 불리는 발 모양의 틀에 씌워서 본격적인 신발의 형태로 만드는데요.
작은 못들을 꼼꼼하게 박아서 가피와 신발의 바닥이 착 달라붙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죽을 팽팽하게 당겨 박아야 매끈한 실루엣이 만들어지겠죠? 가죽을 무슨 종이 다루듯이 하세요. 너무 쉽게 하죠.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러세요? 신발에 무슨 화풀이를 하시는 겁니까? 아, 저 귀한 가죽을 왜 망치로 다시 두드리고 있나요? 성형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구두하기 위해서는 천번의 망치질을 해야 됩니다. 아, 1000번의 망치질을요? 네. 와, 그러고 나서 신발이 완성이 되는 부분이죠.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이 장인 분들이시네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만큼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자, 이 한 켤레 구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공정들과 또 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새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슈즈 디자이너는 이 모든 공정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이게 알수록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그러면 슈즈 디자이너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스튜디오로 가서 빨리 이보연 디자이너님을 만나러 갈까요? 자, 가시죠. 네, 좋습니다. 첫 입사한 디자이너의 연봉이 좀 궁금해요. 연봉은 회사마다 다 다르죠? 기준이 다 틀리고 네. 그리고 공통점이라는 거는 네. 경력이 어느 정도 되기까지는 그 연봉이 좀 작다?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쭉쭉 올라가죠. 좀 슬로우하게 가죠. 경력이 좀 생기고 아니면 좀 혹은 또 유명해졌을 때 그러면은 이제 수익이 벌어들이는 수익들이 굉장히 또 웬만한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보다 훨씬 훨씬 많이 많죠. 네. 좀 유명해지거나 조금 잘 나가는 브랜드에 있으면 헤드헌터에서 계속 전화 와가지고 약간 연봉이 계속 높아질 수 있군요. 네. 네. 디자인 계열은 경력직을 좀 더 우대하는데 혹시 원하는 회사에 처음에 가기보다는 중소기업에서 배우는 것을 먼저 추천하시는가요? 어디에서 뭘 배우든지 신발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배울 수 있다면 네. 학원을 통해서 이제 뭐 러프하게 배우고 실무를 배울 수 있는 데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아니면 공장이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난 경력이 되는 거고 네. 마스터까지 가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어디에서 배우든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방청객분들이요. 직접 디자인한 작품을 좀 가지고 왔는데 좀 가능성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네. 자, 어느 분 준비하셨죠? 뭔가 파리에서 오신 것 같은. 패션이 좋네요. 네. 그죠? 네. 빵 모자는 거 어디서 사셨어요? 길거리에서 네. 자, 어떤 작품을 좀 준비하셨나요? 스트랩 샌들을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요새 악몽을 자주 꿔가지고 네. 드림캐쳐에 좀 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디언 느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해서 끈이 가죽끈 느낌이랑 좀 이런 스트랩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올리는 게 네. 좀 인디언 느낌에 맞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이게 이 정강이까지 올라오는 거네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막 하고 다니시는 분들 안 계시는데 외국 분들 보시면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네. 그 에스닉한 그거를 드림캡처에서 갖고 왔다는 게 되게 아이디어하고 네. 낮지만 외축업을 사용해서 좀 플랫한 그 디자인이 많이 나오는데 네. 디자인 되게 신선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신경 좋은 것 같다. 오. 다음 분도 한번 볼까요? 네. 저도 그림을 원체 좀 좋아하고 해서 인체 같은 거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 발이 가진 곡선이 아름다운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재질을 조금 담기에는 스케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콜라주를 해서 네. 한번 제가 생각하는 재질감을 표현해 봤거든요. 이렇게 한 건 처음 봐요. 네. 너무 예쁜데 네. 약간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로 좀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밸런스는 맞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이렇게 좀 신발 공부를 좀 하시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한 번에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거기 때문에 처음 하신 것 치고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신이 디자인한 신발을 다른 사람들이 신고 있는 걸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기쁘죠. 기쁜가요? 네. 네. 런던에 이제 셀프리치하고 하베니콜에서 이제 바잉을 시작을 했는데 네.
이메일이 왔어요. 한 달 만에 솔드아웃 됐다고 리오다를 정말요? 하겠다고. 그래서 네. 소원이 그거거든요. 전 세계 그 신발 좋아하는 여성분들의 크로젯 안에 이제 신발이 한 켤레씩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신발이 한 켤레씩 그들의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멋지다. 이게 네. 스텝을 밟은 건가? 막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전기 오른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짜릿짜릿했군요. 느끼고, 네. 이보연 디자이너님 브랜드가 한국 슈즈 브랜드 최초로 2010년 서울 패션 위크에서 단독 프레젠테이션 쇼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네네. 일단 서울 패션위크에서 네. 그 옷 위주의 쇼를 많이 하잖아요. 아, 네네네. 네, 근데 꼭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이유가 제가 신발 디자이너 1세대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밑에 또 신발 디자이너들이 나왔을 때 서울 패션위크에서 신발 쇼를 할 수 있는 네. 그걸 좀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 말고도 신발 쇼를 하는 프레젠테이션 쇼를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좀 선구자로서 네. 좀 먼저 해나셨기 네. 때문에 뒷사람들이 좀 편하게 또 따라가는 거죠. 네. 다음 시즌은 뭐 뭐가 유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디자이너들끼리 뭔가 뭐 담합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야 우리 다음 시즌에는 그 좀 이렇게 스웨이드로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게 있나요? 그 자료들이 1년 앞서서 나와요. 아. 네, 1년 앞서서 나오는데 네. 일단 뭐 그런 자료들도 참고를 하겠지만 네. 디자이너들은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막 다니고 그러니까 핫한 데든 뭐 출장이든 다니면서 동대문 시장부터 시장에서 백화점, 스트릿샵 뭐 핫하다는 카페, 바 뭐 이런 데 좀 많이 다니다 보면 그냥 내가 신고 싶은 디자인을 하게 되는 그게 더 내년을 예측하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네. 이 슈즈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한테 좀 적합한 직업일까요? 일단 신발을 좋아하는 네. 모든 가정이 처음부터 화려하고 뭐 해피무드만 있는 게 아니라서 1년에서 한 3, 4년까지는 좀 그러니까 성실한 태도로 임하는 게 센스가 많고 성실하지 않은 친구보다는 네. 성실하게 그러니까 센스가 약간 떨어져도 배워갈 수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더 이렇게 성장을 하지 않을까. 확실히 진짜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슈즈 디자이너를 꿈꾸는 학생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많은 신발을 신어봐야지 많은 디자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간접 체험이라도 좀 많이 하고 신발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좀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열정을 좀 어딘가에 쏟을 수 있을 그런 거를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슈즈 디자이너 이보연 디자이너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대도서관 잡쇼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객을 배려하고 잘 관찰해야 하는 관찰력. 진상. 관심이 필요한 고객. 네, 접대시 주의. 접대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조금 고객. 더 신경. 아유, 환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콩그레츄레이션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혹시 군대 갔다 오셨나요? 요산 육군대에서 조교로 된 것 같은데. 어떤 포즈를 취했나요? 되게 많이.